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제히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3년 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손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최정이 KBO 리그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500호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 유세에 나섭니다.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이틀 연속 유권자를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유세에선 박정희 공약이면 어떠냐면서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정태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선거운동 3일차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남 지역을 찾습니다.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며 틈새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후 부산의 대표 번화가인 서면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차례로 방문하며 보수층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어제 나흘 만에 TK를 다시 찾은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추켜 세우며 실용주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이번만큼은 다른 후보를 써달라며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자신의 연고를 활용해 민심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제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명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후보가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며 연일 영남권에 공을 들이면서 전통 보수층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사천과 창원 등 경남 지역 곳곳을 돌면서 사흘 연속 영남권 일정을 이어갑니다. 선거 전 초반 텃밭에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유세를 시작하는 곳은 경남 진주입니다. 김 후보는 이어 사천과 창원, 밀양, 양산 등 경남 지역 곳곳을 누빈다는 계획입니다. 사흘째 영남권 행보를 이어가는 건데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사태로 분열된 보수 텃밭의 표심을 다지는데 총력을 다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어제 대구와 울산, 부산을 찾은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음을 졸인 유권자들을 향해 죄송하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동안 마음 졸이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한번 큰 절로 다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오니 기운이 난다며 국가가 위기일 때마다 생각나는 게 TK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언급하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참여해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선거 전략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오늘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보수 표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에 이어 오늘도 대학가를 찾고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부산 성균관 유도의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점심엔 오늘도 대학을 찾습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학식 일정은 부산대학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놓고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계엄 사과는 마지못해 한 사과라며 김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엔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고 자갈치 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 탐방도 이어갑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집중 유세는 부산 서면에서 이뤄집니다. 제3당 후보로서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는 주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38.2%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오차 범위 밖 차이를 보였지만 격차는 5%포인트가량 좁혀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서 치러진 첫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5%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8.2%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김 후보를 11.3%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5.7%였습니다. 여전히 오차 범위 밖 큰 차이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4.9%포인트 줄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분산돼 있던 표심이 결집했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과반에 달했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권 유지가 38.3%로 교체 여론이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8.4%,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0.3%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출당을 요구하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도리가 아니라면서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의 본인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율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에 사과한 이후 곧바로 김문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는 즉시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당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단절엔 선을 그었지만 당 차원에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서 후보님하고 또 선대위원장님들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컨센서스를 좀 도출해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압박과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절연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비상계엄 당일 즉시 출당시켰어야 한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직격했습니다. 당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할 경우 자칫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굳건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는 마지막 변수로 후보의 안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소총 밀반입 등 테러 가능성을 의심하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방탄 유리부터 저격 차단용 풍선을 띄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구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 특공대원들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감시합니다. 근접 경호원들은 이 후보를 향해 밀려드는 지지자들의 후보 접촉을 적극 제지합니다. 이 후보는 4부 요인에 준하는 을호 경호를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후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km 사거리에 적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내용을 비롯해
최근까지 200건 넘는 후보 테러 제보가 접수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유세 시 저격 방지를 위한 시야 차단용 풍선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당시 사용했던 사면 방탄유리 도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경호처에 장비 협조 요청을 했지만 모든 후보가 모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대선 기간 최대 변수가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라고 판단하고 온라인 유세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몸조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확정된 듯 흘러나오는 데 대한 혼선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내부 입단속을 넘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되자 일부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는데 결국 김 의원은 선대 본부직을 내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 100일 청와대 이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약이 민주당 발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이 당의 입장이나 캠프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거듭된 입단속에도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이 당 밖으로 새어나가자 민주당 내 추가 지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 직속 15개 위원회와 총괄특보단, 시민사회 연대 본부 등이 대상으로 그동안 없었던 정책본부와의 사전 조율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MBN에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 제안이라도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게 맞다며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대선 국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본선 기간 내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막걸리 한잔 하자며 손을 내밀었었죠. 국민의힘은 즉각 홍 전 시장을 향해 이재명 후보와 손잡지 말라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홍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사에 모였습니다.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향한 홍 전 시장을 통합의 정치인으로 추켜 세우고 막걸리 한잔 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같은 제안 이후 지지자들이 대신 화답해준 모양새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절대 이 후보의 손을 잡으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윤상현 의원은 하와이에서 망중한을 즐기실 때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을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전 시장 경제책사로 불리던 이병태 전 교수의 선대위 영입까지 추진했는데 과거 막말 논란들이 불거지며 불발됐습니다. 경우에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 캠프 안팎에서 아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행보 속에 때 아닌 홍준표 전 시장 쟁탈전이 벌어진 가운데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 머물며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는데요.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수사를 멈췄던 관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출석할 경우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점과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점도 의견서에 함께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예전부터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 수사를 자제하던 관행이 있었던 점도 감안해달라고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사가 불발되면서 검찰은 수일 내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개최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비롯한 법관 16명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의 그 행위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그 기본 가치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오늘 청문회는 참고인들의 질의로만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사고가 나 뒷자리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죠.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유가족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페달 5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색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더니 흰 연기를 뿜으며 질주합니다. 이게 안 돼! 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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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이 사고로 당시 12살이던 도연 군이 숨졌습니다. 도연이 가족은 전자제어 장치 등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측에 9억 2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냈고 2년이 지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다투는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전자인 도연이 할머니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전자제어 장치인 ECU와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인 AEB 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실험과 외부 감정에서는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충격으로 ECU가 손상됐고 기어를 중립에서 드라이브, 뒤로 변속하는 과정에서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유가족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주물 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연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어제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히면서 포항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 정부 조사 결과 지열 발전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하다 지진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 시민 111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정부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비고 대한민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거짓 대변에 굴복한 사법부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2심 재판부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은 인구의 96%인 49만 9,881명. 시민들이 주장하는 배상금은 민사소송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당사자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학급 교사 A씨를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씨 아들을 향해 한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아동이 자폐성 장애 탓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녹음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유죄로 결론 났던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어겨 상대방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호민 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됐다며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고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학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골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순찰하던 영무원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붙잡았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여성만 1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여성 뒤로 휴대전화를 손에 쥔 40대 남성 A씨가 따라붙습니다. 뒤돌아보는 척 몸을 옆으로 돌리더니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아래로 들이밉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겁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2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뻔뻔하게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마침 순찰에 나온 영무원에게 수상한 행동이 발견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막 도망가려는 거 이제
붙잡고 왔죠. 솔직히 얘기하시면은 별일 없으면 제가 보내드리겠다. 막 어거지로 막 우기더라고요.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A씨의 범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 13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만 무려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8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북한 해커와 접촉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5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 수익금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0대 남성 A씨의 범행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북한 해커와 접촉을 시도한 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실제 A씨가 한 북한 해커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은 뒤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22년부터 23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만 무려 수십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역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와 북한은 무려 100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수단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IT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 남한에 판매한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북한과 관련된 다른 국내 조직이 있는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다음 달 3일 대선 전까지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의 닉네임을 직접 불러주는 스타벅스 매장인데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만큼 스타벅스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7명의 대선 후보 이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닉네임에 대선 후보 이름을 넣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대선 열기가 스타벅스 앱 닉네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93세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의 방부제 외모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속 학교 홍보 영상에 등장한 이기려 총장. 풍성한 머리숱과 매끄러운 피부, 또렷한 발음과 안정된 목소리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뱀파이어설을 믿고 싶다. 이 정도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관리라며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1시간 걷기, 긍정적인 생각과 타고난 부지런함이 건강 비결이라는데 93세 이기려 총장의 시간은 정말 거꾸로 흐르네요. 충북의 한 농가에서 달걀 안에 또 달걀이 나오는 신기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괴산에 사는 조광현 씨는 최근 달걀을 깼다가 깜짝 놀랐다는데요. 3년 전 부화한 1000개가 낳은 달걀이 여느 달걀보다 더 깨보니 달걀 안에 작디 작은 달걀 하나가 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또 작은 알을 깼을 땐 흰자만 쏟아졌다고요. 달걀 속 달걀은 이중 달걀로 불리며 닭이 알을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달걀을 만들 때 나타난다는데요. 0.001%밖에 안 될 만큼 희귀한 확률입니다. 누리꾼들은 쌍란은 자주 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이 29.9도를 기록했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인 곳도 속출했는데요.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창문이 활짝 열렸고 땡볕 아래 노인이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시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8.4도나 높은 29.9도를 기록해 초여름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삼척시 30.8도를 비롯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평년을 밑돌아 쌀쌀했던 서울의 아침 기온도 하루 만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전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긴팔도 챙겨왔는데 오니까 너무 더워서 급히 이제 반팔로 그냥 입고 놀러 나왔습니다. 산맥을 타고 넘어간 남풍이 강한 산바람이 되면서 강원도 일부 지역엔 강풍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미시령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8.6m인 바람이 부는 등 강원 산간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수요일까지 남고북조의 기압계에서 기압차가 커지면서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신바람 나는 연승 행진을 달리던 프로야구 한화가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의 발목을 잡혀 13연승에 실패했습니다.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의 주인공 SSG의 최정은 대망의 500번째 홈런에 성공했습니다. 최은규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13연승에 도전한 한화는 8회 초 두산의 김재환의 2점 홈런을 받고 9회 말 투아웃까지 내주며 패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7번 타자 최인호가 행운의 체크스윙 볼 판정과 두산의 수비 실수 덕에 극적인 동점 투런포를 때려내며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9-4-1승으로 다시 13연승에 도전한 한화의 꿈을 짓밟은 건 9회 말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른 두산 3루수 임종성이었습니다. 11회 초 임종성은 좌중간을 가르는 결승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두산의 4-3 승리를 안기고 한화의 13연승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기록에 실패한 한화와 달리 SSG의 홈런 공장장 최정은 새 역사 작성에 성공했습니다. 최정은 0대2로 뒤진 6회 말 110m짜리 동점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프로야구 최초로 500홈런 고지를 정복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최정 덕에 SSG는 NC의 6대3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500홈런이 빨리 나와서 일단은 기분 좋고 후련하고요. 역전해서 이길 수 있어서 2배로 기분 좋습니다. LG는 홈런 2개를 날린 오스틴을 앞세워 키움을 9대6으로 꺾고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파산 위기를 맞은 MG손해보험이 사상 처음으로 일종의 임시보험사 체제로 전환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만 명의 가입자는 계약이 유지돼 일단 한숨 돌렸지만 노조는 고용 불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임시보험사, 즉 가교보험사로 전환하려 하자 노조 등 30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 영업정지 공투 중단하라! 중단하라! 가교보험사란 제3자 매각 등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 계약을 넘겨받는 임시보험사로 업계에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3월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뒤 파산 우려까지 나오자 예금보험공사가 다리를 놔서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 건데 신규 영업이 중단되면 결국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는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자행이 된다면 노동조합은 가교보험사로 단 한 명의 직원도 가지 않을 것이며 노조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옆에서는 보험 가입자도 MG손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12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은 당국의 긴급 처방으로 기존 계약이 유지돼 한시름을 놓긴 했지만 손해를 볼까 걱정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 뒤, 2년 뒤에 다시 재반복이 되지 않을까. 계약 이전을 할 때 감액 이전이 되는 혹시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을까. MG손보는 자본이 마이너스 1,254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인 탓에
보험금 지급 여력도 사실상 없어 매각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국내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체율은 지난 2월 기준 0.35%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았던 저리 대출의 고정금리가 최근 풀리면서 대출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0.3%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90일 유예 합의를 봤지만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19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 교육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 등은 오늘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새하얀 털에 하마같이 포동포동한 외모를 가진 캐릭터 무민을 아시나요? 핀란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무민이 어느덧 80살이 됐다고 하는데요. 축제 같았던 생일 파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귀여운 무민 가족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벨기에 브뤼셀 거리를 누빕니다. 무민 캐릭터 탄생 8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도심에서 특별 퍼레이드가 열린 건데요. 무민 가족이 춤을 추고 핀란드 합창단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1945년 처음 등장한 무민은 사랑과 용기, 평등의 가치를 전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아 왔는데요. 8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무민의 매력, 오늘 아침에도 미소를 짓게 해주네요. 또 다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유엔에선 베삭데이란 이름으로 기념하는데요. 올해 베삭데이를 맞아 인구의 7할이 불교 신자인 스리랑카에선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 깨달음을 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베삭데이를 맞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린 형형색색 조형물이 세워졌고 신도들은 불을 붙이며 깨달음을 기원했는데요. 8,000개가 넘는 무료 음식 부스가 설치돼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축제가 펼쳐지지만 특히 콜롬보에서 열리는 일주일간의 기념 행사를 보러 수십만 명의 신도들이 모여든다고 하네요. 언뜻 보기엔 사소해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데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는데요. 런던에서 활동하는 한 구조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영국 런던의 한 공원. 비둘기떼 속에서 구조자가 비둘기 한 마리를 조심스레 들어올립니다. 비둘기를 수건으로 감싼 뒤 발에 감긴 실을 자르고 약을 발라주는데요. 실타래나 사람 머리카락 등이 발가락에 엉킬 경우 심하면 발 전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요. 구조대 자원봉사자는 인간이 초래한 피해라 누군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는 일이라 말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굶주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던 이들의 구조 활동은 지금도 런던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5.8mm, 삼성전자가 내놓은 신규 스마트폰의 두께입니다. 고성능을 담되 얼마나 얇고 가볍게 만드느냐가 이제 스마트폰 경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직접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책 한 권보다도 연필 한 자루보다도 더 얇은 칸에 쏙 들어간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제가 직접 자루 두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채 6mm가 되지 않는데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5보다 1.4mm가 더 얇습니다. 2010년 갤럭시 S 시리즈 첫 출시 이후 약 15년 만에 두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얇고 가벼운 기기를 위해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설계했습니다.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의 두께로 인해
갤럭시 S25 엣지에 탑재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광각 카메라의 두께를 약 10% 이상 축소했습니다. 갤럭시 S25에서 선보인 진화한 AI 기능들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국내 젊은 고객층에서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과거 Z 플립이 등장했을 때처럼 한 손에 들어오는 편리함으로 MZ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폰이 좀 무거운데 삼성에서 슬림하게 나오면 가볍고 좋을 것 같아요. 써볼 마음도 있고요. 애플도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약 5.5mm 두께의 아이폰 17 에어를 올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톱2 제조사의 자존심을 내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얇은 두께와 혁신기술 탑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 습관적으로 하는 다리꼬기와 짝다리 짚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에 무리를 주고 척추와 골반을 뒤틀리게 하는데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한 70대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한쪽 골반이 비정상적으로 솟아오르면서 척추까지 휘었습니다. 자세 불량 탓이라는 게 의료진의 진단입니다. 일상에서 무심결에 반복하는 다리꼬기가 자세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할 때 그냥 앉자마자 이렇게 그냥 다리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서 있다가 의자에 앉기만 해도 허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다리를 꼬면 하중이 한쪽 부위에 집중됩니다. 근육은 지치고 골반과 척추는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을 풀고 비스듬하게 서는 짝다리 짚기 역시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한 50, 60대 넘어가면서 퇴행성 질환이 점점 진행되면서 약간 이렇게 측만증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와 함께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가슴으로 잡아 당기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척추 부위의 기립근, 골반 주변의 둔근, 그리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게 특히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원래 상태까지 돌아가기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오늘 1심 판결을 앞둔 김모 씨와 소모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칸 영화제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속물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은 드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영화계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만큼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26도, 완주와 강릉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의 기준인 25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수도권과 대구, 울산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6도, 대전이 1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8도, 전주와 대구 27도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다시 날이 금세 따뜻해지겠고요. 금요일에도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